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게 또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시황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니 PD도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자니 PD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부분에는 추가적인 좀 급등이 나오는 수상한 흐름에 대해서 차트 분석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죠. 보시면은 업종 차트에서 코스닥이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추세를 다 이제 회복을 하는 좀 이런 식의 아직 반등은 나오지 않아서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양봉 살짝 나오고 내일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직 차트가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전저점이거든요. 간밤에 테슬라가 굉장히 강세가 나와주면서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몇몇 바이오 개별주가 어떻게 보면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내일은 또 어떨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증시는 상승했는데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상승을 했는데 상승 하락 종목의 비율을 보면은 오늘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몇몇 시가총액 높은 종목이 그냥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몇몇 종목들, 에고프로, BM 같은 종목이랑 바이오 종목, 특히 HLB, HLB가 상한가를 가면서 HLB 그룹들이 다 올랐어요. 자, 이것도 좀 이따 뉴스 체크를 할 텐데 이렇게 HLB,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요런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와주면서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하게 버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도 하이닉스가 좀 좋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4%,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코스피도 좀 버텨준 것 같습니다. 금융주도 나쁘지 않았고요. 몇몇 종목들이 좀 끌어올린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골고루 잘 분산되면서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은 아직은 좀 아닌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느냐 본다면은 가장 핫했던 게 오늘 간밤에 테슬라였죠. 와, 테슬라가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여기에 나온 뉴스로는 이번에 2분기 이제 차량 인도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컨센서스보다 상회를 했고 추가적으로 월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와주면서 목표 주가 올리고 이런 식 흐름이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10%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 포함해서 좀 랠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타자를 어디로 갈지 좀 놀고 있는 돈들이 좀 노리고 있었던 와중에 2분기 인도량? 테슬라 이번에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쪽을 순간적으로 확 수급이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등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게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 10% 넘게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밀리고 좀 끝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플러스 7%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ESS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들이 ESS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오늘 17% 급등이 나왔고, 신성 ST 좀 오랜만에 다시 슈팅이 나오는 모습, 그런 것들이 특징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는 오전에 어제에 이어서 금융주들 좋았었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윗꼬리가 깁니다. 장중에 KB금융은 거의 7%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1%,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나 이쪽으로도 이번에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다시 세부안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조금 들어왔으나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모습도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개별주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HLB. 오늘 거래대금이 9천억 터졌어요. 9천억.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에 나온 뉴스는 FDA와 공장 실사를 보완을 위한 미팅을 완료했다. 여기에서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이제 공고받았고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허가 심사 제기를 위해서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와주면서 다시 또 기대감이 살아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갭이 23%나 떴어요. 그리고 나서 쭉 밀렸다가 딱 뜨고 쭉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마감을 하는 모습. HLB뿐만 아니라 당연히 HLB 다른 관련주들, 그룹주들 다 같이 움직였겠죠? HLB 제약,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바이오 종목 특성상 거의 뭐 천하제 단타대회 느낌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개별주로 핫했던 거 바로 넥슨 게임즈 플러스 거의 18% 갭이 떴어요. 얼마 전에 데브 시스터즈도 신작 나오고 하루 제대로 추세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넥슨 게임즈도 신작이 나오고 반응이 좋자 갭이 세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거지. 신작의 첫 스타트는 좋은데 얘도 과연 데브 시스터즈처럼 다시 뱉어낼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게임으로는 이제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PC, 스팀으로도 나오고 콘솔로 같이 나온 게임이에요. 총 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아마 해외 유저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장르라서 그걸 좀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가 좋아요. 첫날인데 스팀 동시 접속자 수가 23만 명.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기사로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콘솔은 이제 여기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뭐 플스 이런 걸 하시는 분들까지 만약에 다 합치면은 야 5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매출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여부는 이 순위로 보면 되겠죠. 스팀의 동접자 수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 23만 명 찍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뭐 며칠 안 돼서 1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 안 되고 23만 명에서 이제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오히려 더 증가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팀에서 아마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동접자 수 열심히 체크하면서 조금만 줄어들면 또 보나마나 상상이 갑니다. 뭐가 상상이 가냐면 종목 토론방에서 동접자 줄어들었다 이거 폭락한다 또 이렇게 글 쓰고 또 거기다 또 이제 댓글 달리겠죠. 바보야 지금 미국 유럽 형님들 좀 자는 시간이야. 일어났을 때 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 얘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는 동시간대별 평균을 봐야 돼요. 시간대별로 나오거든요. 그 스팀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제 동시간대 대비해서 접속하고 있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거 비교하시면서 좀 판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일 천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개별주로 넥슨 게임즈 오늘 좀 핫하게 움직였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남에 좀 비교적 잘 들어왔던 게 CXL 7월달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테마로 잘 체크를 했었죠. 우리 7월달 들어오자마자 수급 들어온 곳이 어디다라고 우리 정리했었죠. CXL 테마랑 비만 치료제 이 두 테마는 오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비만 치료제는 이제 펩트론 오늘도 개파락이 나왔는데 왜냐면 오늘 간밤에 미국장에 이제 일라일릴리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펩트론이 마이너스 5% 시작을 했어. 그런데 5일선 근처이기도 하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플러스로도 마감이 되는 확실히 수급이 강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또 비만 치료제는 비교적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3,000당 제약이 제일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고가 근처 정고점 근처에 붙여놓더니 오늘 개파락하고 다시 신고가를 가는 모습. 와 이제 20만원 라운드 피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3,000당 제약도 수급이 그래도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라서 여기에서 트레이딩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뭐 HLB, 넥슨, CXL 그 다음에 오늘 또 강하게 들어온 2차 전지까지 트레이딩 해볼 만한 후보들이 조금씩은 좀 좁혀지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자,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또 반짝 튀었던 게 신재생 쪽이 튀었어요. 트럼프가 토론 압승하면서 신재생이 쭉쭉쭉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도 있겠지만 테마성으로 가볍게 올랐던 종목도 있잖아요. 뭐 SDN, 뭐 금양그린파워,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 가볍게 움직였던 종목들 최근에 이제 한 달 내내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오늘 뭐 10%, 20% 이런 급등이 나왔거든요. 뉴스로는 이게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정부에서 포항 시작으로 이제 2030년까지 산단에 태양광 6기가와트를 이제 뭐 보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따른 근거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시행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일단 수급이 들어온 요인으로 일단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있고 혹시나 또 다른 뉴스가 있는지 아직 저는 체크는 하지는 못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추가적인 이제 첨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연속성이 있는지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좋아요. 코스피는 좋은데 코스닥은 그래도 아직 역배열이기 때문에 아주 막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힘이 확실히 느껴지긴 하거든요. 오늘도 엔비디아가 좀 약세를 보이니까 이제 개파락하고 마이너스 3%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기다렸다 하듯이 21선에서 쭉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끝났죠. 이 정도 힘이면 이거 누군가가 빠지면은 계속 뭔가 매수를 하는, 말아올리는 그 수급의 주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자니 PD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니 PD가 계속 얼마 전부터 하이닉스 노래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자니 PD가 뭘 보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더 갈 수 있는 호재로 딱 3가지를 꼽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7월 5일이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잠정 실적이 이제 7월 2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삼전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조가 넘는다는 기사도 뜨면서 3분기에는 무려 13조 원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반도체 수출이 전달보다 무려 50% 증가해서 1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출도 견조한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삼성전자 노조가 7월 8일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총 파업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생산 라인 차질이 우려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 상승을 유인하게 되는 재료로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메모리 3사는 이제 HBM 생산 집중을 하고 있지 이런 레거시 반도체 생산 확대는 제한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가 꺾이면 소비 심리가 확대되고 IT 수요까지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AI PC나 AI 스마트폰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스마트폰 PC보다 D램 탑재량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잠정 실적 발표로 추가적인 상승을 지켜보고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반도체는 더 간다. 하이닉스 가자. 하이닉스 가자. 지금 분위기는 충분히 뭐 추세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바라는 추가적인 하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가지 말고 분산돼서 이제 뭐 후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주들이 같이 키맞추 형태로 올라와주면 가장 하반기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자니 PD의 의견을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하고 마무리할 텐데,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이제 패턴 중에 하나가 약간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떨어질 만한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떨어져야 할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거나 오히려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수상한 흐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네오셈에서도 갭상승 이후에 갭을 이렇게 충분히 메울 수 있잖아요. 메우고 이제 다시 실험을 하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오늘 그래서 오전만 봐도 이렇게 쭉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저점을 이탈을 하고 빠질 자리가 됐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이나 또는 갭이거나 뭐 이런 식의 또 수렴이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때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슬슬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떨어져야 할 자리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주가가 뭔가 관리가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관리가 되면서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때는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종가 매수로 그냥 짧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현재 시간에서 오르고 있긴 한데 이제 갭상승이 뜰 때도 있는 거고, 시간에서 오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시 또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최근에 보면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전에 갑자기 쭉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장에도 더 빠지면서 이게 저점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저점 이탈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추가적으로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회복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더 빠져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방금 하이닉스에서 본 것처럼 주가가 빠질 때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주가를 회복시킨다던가, 이런 식의 패턴이 특정 구간에서 나오고 오후장에서 만약에 관리성 매수가 들어온다던가,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차례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된다던가, 이런 식의 포인트들을 보면은 좀 단기 매매나 제가 스윙으로 참고를 할 때 매수세 약간 힘을 좀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가의 추가적인 힘을 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종목의 힘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많이 올랐거나 또는 주가가 이제 조금 부담이 돼서 떨어질 만한 자리, 또는 이제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고, 왜냐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사고 싶어. 그럼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20% 올랐어. 그러면 한 5%에서 10%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좋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가격을 주지 않고 자꾸 막 정고점을 회복한다던가, 또는 이제 마이너스 2% 3% 하락을 해서 좀만 더 빠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다시 또 보합으로 올려놓고 플러스로 바꿔놓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자주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무언가 힘이 개입돼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종목들이다,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윙을 보든 단기 스윙을 보든 또는 데이 트레이딩 종가 매수를 보든, 이런 특이점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나 이런 특이점이 나오는 종목들을 빠르게 포착이 가능하다면 단기 매매로도 잘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좀 중요한 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 정도로 차트 분석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차트 분석 강의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이번 주까지만 이제 교재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다시 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